자, 찢어진 빅텐트 과연 누구 책임이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목소리 나란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새로운 미래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저희와 달랐던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닌가. 예, 개혁신당 갈라선 책임 누구에게 더 있나라는 여론조사를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무선 AR에서 100% 여론조사 해봤더니 이준석 대표에게 잘못이 있다 46.8, 이낙연 대표에게 잘못이 있다 33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평님 보시기에는 네. 이 수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먼저 신당을 차렸고 또 여러 가지 설화를 만들었던 건 이준석 대표다라고 일반 국민들이 또 저 많이 생각하는 거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여론에서 이준석 대표의 지금 여러 가지 언행과 그동안에 밀어붙였던 그 말하자면은 독점식 그런 정치가 결국 갈등과 파행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준석 대표가 당권을 다 달라고 해서 다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당명서부터 당 색깔까지 모든 거 다 양보했고. 그리고 또 하나 공천권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겠다는 게 그 논란의 핵심이었다는데 그 당시엔 부인했는데 결국 김종인 위원장 지금 또 공천관리위원장 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는 아 정말 이준석 대표가 어떤 그 당권 장악에 대한 의도를 갖고 밀어붙였던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이낙연 대표는 정치 원로임에도 조금 당하다가 좀 밀려난 것이 아니냐 그런 아마 이제 동정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 이제 총선을 45일 앞두고 어쨌든 제3지대가 분열된 거잖아요. 다시 그러면 예. 각자 도생이 될지 또 각자 사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당은 원래 그 어떤 누구를 대표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보고 책임성, 차별성 이런 것들이 다 오기 때문에 이렇게 묻지마식 연대나 묻지마 합당이 불러일으킨 이건 참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는 조금 더 투명하고 더 객관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 이것이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당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좀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인데 남여를 나눴을 때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은 남성이 31, 국민의힘 37, 여성은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7,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반면에 개혁신당을 보면 참 희한한 숫자가 보입니다. 남자는 5%의 지지를 보내는 반면 여성은 0%, 물론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만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자, 설주환 실장이 보시기엔 이거는 그렇다면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젊은 남성들 위주의 여러 가지 캠페인 전략을 썼던 게 이 숫자로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단편적으로 꼭 그렇다, 100% 맞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2030 남성들이 이준석 대표를 더욱더 지지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에 반해서 예를 들어 여성들 이걸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갈라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어떤 지지도가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 일단 뭐 저는 뭐 이준석 대표 말을 또 차근차근 들어보면 뭐 자기가 갈라치기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어찌 됐든 간에 2030 남성들이 조금 더 환호할 수 있는 정책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어떤 과감한 이제까지 양 당에서 하지 못한 어떤 좀 새로운 대안 제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 더 특히나 젊은 남성들에게 더 선호감을 끌어내는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어떤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걸 보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아마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확장성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럼 2030 남성만 가지고 본인이 정치를 할 것이냐? 대중 정치인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본인도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렇게 한정된 어떤 소구층의 기대서는 결국 대중 정치인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심각함을 한번 느낄 부분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성윤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직전에 지지층들이 탈단계를 왕창 내고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공고한
한 20-30%의 지지가 있는 뭐 지역별로든 연령별로든 남녀별로든 근데 지금 신당 쪽에서는 그런 콘크리트 지지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정책을 잘못 내놔도 조금만 사람을 잘못 영입해와도 조금만 뭔가 엇박자가 나면 이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점차 그 외연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대책이 지금 상황에서 뾰족한 게 나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와 결별하는 과정이 사실은 전 국민 앞에 소상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미래에서도 그 통합을 무산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종민 의원이 상세하게 그 경위를 밝혔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그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통관 안에서는 새로운 미래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굉장히 몸을 낮췄습니다만 그 직후 백브리핑을 할 때는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공개를 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미래 쪽에서 홍보위원장을 누구를 하길 원했는데 그게 어떻게 부결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세히 다 했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정치의 예양에 비추어 보면은 별로 공개하지 않아야 될 만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공개하면서 마치 상대를 망신 주는 듯한 그런 태도를 국민들이 이미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은 세력도 통합을 못 하는데 어떻게 외연 확장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제가 봤을 때는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개혁신당 앞으로 갈 길이 물론 45일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낙담하기에는 이른 시점이겠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이 선거 보조금 논란 6명을 그때 국회의원을 모시면서 6억 넘게 보조금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놓고 반납 한 해 만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에 국고에 그 6억 6천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34억, 미래한국당 86억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위헌정당의 보조금을 환수할 방법을 진지하게 언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일 뿐입니다. 네, 개혁신당에서는 어떻게든 이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테니까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또 공격 포인트로는 위성정당 만들어서 또 수십억의 보조금을 가져가는 국민의힘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맞받아서 설전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또 설전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대표는 이 이강인 선수,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인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에 축구 관련된 그 파워 인플루언서가 된 것인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떴다고 아나무인이냐, 가족회사 차려서 되겠느냐, 그 심성 어디 가냐,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국가대표 쓰면 안 된다, 쫓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줄기차게 선수 인성만 얘기하는 거는 이거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아니 이강인 선수가 가서 런던까지 날아가서 사과를 했으면 받아주는 모습도 보여줘야지 왜 이강인의 인성 디렉터, 인성 감독권을 홍준표 시장한테 맡긴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홍준표 또 시장이 발끈했습니다. 자, 이번엔 이준석이 시장님 비판하는 거 보면서 참 정치 못한다고 싶네요라는 글에다 댓글을 달았는데 그런다고 모든 청년들이 이강인 팬도 아닌데 떠나간 청년들 되돌아오라고 그랬겠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승평님 보시기에는 이강인 선수도 20대, 손흥민 선수도 30대. 어떻게 보면 2030을 노리는 이준석 대표한테 둘 다 소중한 팬들일 텐데 화해를 빨리 시켜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는데 그런다고 안 돌아와. 이강인 선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라는 게 홍준표 시장의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는 두 사람의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장이잖아요. 예. 보수의 중심이고 이른바 장유서가 거기는 굉장히 이제 모토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국가대표가 됐으면 최소한 거기 국가의 그 어떤 자긍심에 걸맞는 그런 역량과 태도, 도덕적까지도 그런 어떤 자질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이준석 대표는 지난번 합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20대 지지자들이 떠나갔거든요. 그때 거의 커뮤니티가 마비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탈했으니까 무언가 이강인 논란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특히나 요즘엔 뉴스의 주목도도 많이 떨어지니까 이강인 이슈를 본인이 끌고 들어옴으로써 홍준표 대표와 대척점을 지는 동시에 그 차별성을 가지고 20대를 끌어들이겠다. 이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의 전략이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때는 두 사람이 또
굉장히 우호적 관계를 또 대구 가서 치맥도 하고 같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선거의 셈법,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정치의 전략이 있는 한 영원한 적과 영원한 동지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실소가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국민들이 잘 냉정하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어쨌든 국민들이 또 축구 팬들이 이강인 젊은 선수의 손흥민 주장한테 대들었던 그런 점, 또 이준석 대표가 과거 이뇨한 혁신위원장한테 영어로 또 얘기했던 점, 이런 부분에서 두 사람이 묘하게 겹친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인성 논란에 더 그 불이 붙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누가 될지도 궁금하고 두 선수 빨리 화해하고 축구 팬들도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 이 논란 계속해서 사과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 논란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죠.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